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최근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 50대 평균 자산이 5억이다, 60대는 5억 2천이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제가 한 영상의 댓글을 좀 봤는데 한 분께서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의외로 다들 가난한데 주변을 보면은 다 명품 있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부자가 부러울 때는 딴 게 아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는 게 진짜 부럽다. 아파보니 현실은 가혹하다. 맞습니다. 현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합니다. 통계청이 말하는 평균은 상위 국소수가 끌어올린 학시일 뿐입니다. 진짜 절반에 해당하는 이 중간 값은 3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3억조차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길거리를 나가보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참 많아 보입니다. 도로에는 벤츠, BMW 이런 외제차들이 널려있고 백화점 명품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이 미국과 중국을 압도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의 이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그거 달자마자 고가 수입자 판매량이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그 비싼 차들, 진짜 내 돈 주고 산 진짜 부자가 아니라 남들한테 성공한 척 보여주고 싶어서 빚내고 꼼수를 쓴 가짜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동창회를 나가서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그 초조함,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남들 따라가겠다고 노후 자금을 불려보겠다고 아무 준비 없이 이 주식시장 뛰어들어서 꼭대기에서 물려버리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선생님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보급함에 쫓겨서 산다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선생님들의 돈은 이 세력들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이쯤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닥님, 그럼 어쩌라고요? 통장에 예금만 해두면 돈이 녹아내리는데 그때 애들 학원비 대느라 모은 돈도 없고 50대 되니까 남은 건 대출 낀 집 한 채 뿐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노후 준비하고 싶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두렵고 막막하실 건데요. 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페라리를 타고 시그니엘을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 걸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잔고, 아직 사지 않은 명품 시계, 결제하지 않은 해외여행, 그 보이지 않는 유동자산이 진짜 내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끔찍한 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2억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이가 78세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뚝 끊겼는데 나 혹은 내 부모님께서 덜컥 암이나 뇌졸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만 2억 2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깔고 앉은 집이 1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내일 병원비 낼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젊었을 때 남들 눈치 보느라 또는 과시하느라 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주식 고점에 물려서 현금을 다 날려버린 대가가 때 80대가 되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지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는 게 부럽다는 그 구독자님의 댓글이 이게 바로 통계로 증명된 우리의 섬뜩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내 노후 자금을 지키고 진짜 경제적 자유, 즉 아플 때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지 않을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 가등분선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돈을 지켜야 할 시기, 즉 이제 50대 이상이 되셨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개념보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계좌관리인데요. 제가 작성한 전자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력과 같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이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은 말 그대로 세력이 실제로 주식을 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단가라고 하는데요. 세력도 사람이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세력이 사는 자리만 알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같이 사서 나중에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것입니다.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박스권 또는 매집봉인데요. 흔히 말하는 이 박스권이란 것은 주가가 일정 구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지 그 안이 세력이 평단을 맞추는 구간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차트처럼 특정한 구간 진입을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권이라 합니다. 유진 로봇을 좀 예시로 들면은 처음 상장을 하고 주가가 이 15,000원 구간을
계속 넘으려고 했을 때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스권의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고점 구간에 매도를 했는데, 예시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됐는데 주가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 고점에서 잘 팔았는데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잘해서 고점 구간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려 하면은 세력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바닥 근처는 늘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에서는 세력이 일부러 까놓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박스권을 위로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1차 상승의 시작이고, 그 구간을 정확히 맞추는 건 좀 어렵지만 박스권을 이해한 사람은 언제쯤 움직일지를 이제 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매의 단점은 방향성이 없다는 건데요. 주가가 저점에 있으면 위로 갈까, 고점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느 누가 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고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박스권 하단 구간이라 생각해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지가 안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는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기준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건 사실 좀 가장 심플한 내용이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러면은 이런 박스권 돌파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 4등분선 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분석 도구를 들어가시면 이 밑에 내리다 보면은 4등분선, 밑이 아니고 좀 위에 여기 4등분선 자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넘기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 4등분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4등분선을 최근에 상승을 하기 전 최저점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오기 전 저점 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 저점 구간과 가장 최근에 고점이었던 구간을 이렇게 4등분선으로 긋습니다. 근데 표시가 처음 그으신 분들은 저처럼 안 나올 텐데요. 이 설정 방법은 이렇게 잠깐 멈추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확장 이렇게 좀 설정을 좀 하시면은 저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가장 심플하게 이 세력이라는 집단의 평단가가 어디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세력도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약 4만 원인데 여기서 종목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마음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매수를 했지만 세력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결국에는 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이런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이 있을 때 이 4등분선을 그어보면 가운데 구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간에 세력이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5천억, 그 다음에 4천억 터지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자신들의 중간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무작정 주가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주가가 싸지게 내려오게 되면 또 문제가 밑에서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 종목을 아까 6만 원, 7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2만 원, 3만 원, 2만 원까지 내리게 되면은 또 문제가 이렇게 저점에서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6만 원, 7만 원까지 주가를 올렸을 때 오히려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올 때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무작정 하락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4등선을 긋고 이런 중간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자책에도 작성을 했지. 저는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1차 매수, 예를 들어서 비중을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 20%를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가 떨어지면 그럼 여기는 진짜 손절해야 되겠다. 여기가 떨어지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은 이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여기까지 다시 1차 매수 구간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하는 모습
모습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는 뭐 가장 심플하게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45,500원인데 나는 여기 4만원을 돌파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4만원 가기 전에 뭐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맞아, 요즘에 시장이 좋은데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종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을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4등분선 그거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기다려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쉽게도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오지를 않아가지고 좀 매수가 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었고, 그럼 또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런 중간 가격에서 1차 매수, 여기 떨어지면 2차 매수, 여기 손절 하는 식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1차 매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 2차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 계좌에 파란불이 길게 뻗어있는, 그리고 가장 물려있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바닥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중간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또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잘 보시면 이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고점을 못 넘을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절반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버는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요강이 1,000만 원 이상 쓰고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제 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보셨을 건데요. 이번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싶어가지고 가진 돈을 몰빵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40%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수익이, 그런 금액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원금이 줄어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는데 여기서 30 손실을 나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이 손실이 나게 되면서 다시 기회를 잡을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는 게 살아남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자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보면은 총 1억 원이 있다면은 한 5천만 원만 코인 또는 주식 용으로 이렇게 계좌에 넣어 놓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보관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급락을 해도 여유가 생기면서 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매매를 할 때 이 최대 손실은 1%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저는 분할 매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9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겠다, 그다음 손절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매수가랑 손절가가 나오니까 내가 매수를 한 뒤에 손절을 하더라도 원금의 1% 정도 잃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금의 1%를 손실 제한으로 두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5천만 원 계좌 기준으로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손실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 관리에 대한 거는 제 전자책에 좀 작성을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50대, 60대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뭐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을 걸지만, 선생님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 연륜을 바탕으로 감정 통제만 기계적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단단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껍데기 삶에 휘둘리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내가 진짜 아플 때, 내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방어막, 그게 진짜 상위 10%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 바닥이와 함께 차트 공부를 통해서 원칙 있는 매매를 시작하신다면 그 누구보다 편안한 노후, 진짜 경제적 자유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차트를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뭐 차트를 좀 막상 보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을 긋고 또 뭐 거래량을 봐야 할지 좀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차트의 기초,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시드를 지키는 법 담은 61페이지 분량 핵심 무료 전자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세력에게 내 노후 자금을 뺏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다가올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진짜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료 배포를 마감할지 모릅니다. 남들 다 받아가서 공부하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속도대로 잃지 않는 매매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